네. 이렇게 6문제 볼게요. 그때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 일단은 이 문제는 fx를 구간에 따라서 식을 다 찾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찾기에는 값이 너무 크거든. 왜냐면 마지막에 찾는 게 뭐냐면 x는 4 플러스 루트 3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은 5보다 큰 값이야. 그럼 우리는 5와 6 사이의 식까지 찾아줘야 되는 거. 찾아야 될 식이 너무 많아요. 1과 2 사이부터 5와 6까지면은 5개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식을 다 찾지는 않고 필요한 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필요한 부분. 일단은 0과 1 사이의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보면 이렇게 1,1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제 이 다음부터가 포인트가 되는 건데 요거 생각해보면 여기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볼게요. 2를 넣어보면 1과 2 사이의 식이 나오게 돼요. 1과 2 사이의 식이 f x 플러스 1이 2 마이너스 fx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대입해서 fx 플러스 1의 식을 찾고 거기다가 x-1을 대입해서 이 사이에서 fx의 식을 찾을 수는 있어. 무슨 말하고 있는 거냐면 얘를 2-x 제곱을 하고 x 자리에 다시 x-1을 넣으면 2-x-1의 제곱이 돼서 이 사이에서의 식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찾을 필요가 없어요. 문제에서. 일단은 둘러싸인 넓이를 하려면 그림을 먼저 표현을 해줘야 돼. 그림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면 이 식은 1과 2 사이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근데 상황상 어떻게 그려지게 돼 있냐? 1과 2 사이면 지금 이게 2와 3 사이가 되는 거니까 하나 더 찾을게요. 0과 1 사이. 1부터 먼저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fx 플러스 1은 1-fx가 되겠죠. 요게 1과 2 사이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x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있는 1-f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줄 거예요. 1-fx라는 거는 fx 일단은 마이너스 fx니까 대칭을 시킬 거야. 대칭을 시키고 위로 한 칸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위로 한 칸 끌어올려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지.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데 여기에 지금 n은 비어있죠? 여기 비워주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똑같이 계속 그려볼 거야. 그림을 똑같이 계속 그려보면은 그 다음 그래프는 2-fx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그 다음에 위로 2칸 올릴 거예요. 이 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위로 2칸 올라가게 되면 1로 올라가겠지. 여기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여기가 색칠이 되는 거고 여기는 비어있겠죠. 여기가 2 여기가 2, 여기가 3. 그 다음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3과 4 사이에서는 3-fx가 될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갈 거예요. 또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고 이 그래프를 위로 3칸 올릴 거야. 마이너스 1을 위로 3칸 올렸으니까 갖다 붙는 건 2에다 갖다 붙겠지.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 옆에다가 붙여주면 돼. 그 형태를 그대로. 이렇게. 여기가 4. 4와 5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방금은 3칸 올렸죠? 그럼 4와 5 사이는 4칸 올리면 돼요. 그래서 이거 대칭시켜서 그래프 그려보고
이거를 다시 4칸 올려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니까 4칸 올리게 되면 2로 갖다 붙게 되죠. 요 그래프가 여기에다 그대로 2로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는 5와 6까지를 그려줘야 돼요. 5와 6까지를. 5와 6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엔 똑같아요. 이 그래프를 또 x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그려주면은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fx예요. 이거를 5칸 위로 올리면 되겠죠. 마이너스 2를 5칸 올렸기 때문에 3으로 올라가게 될 거야.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 끝. 이제 밑에 부분은 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배치를 시킨 거고 실제로 그래프는 위에 있는 요 그래프들이 우리가 찾는 모양이 되겠지. 이제 문제 조건을 보면은 저 점들, 일단 점들 먼저 찍어주면은 3,2 여기가 A 4,0 여기가 B 4,1 여기가 C 4,2 여기가 D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게 지금 AD, BC AD, BC AD, BC와 fx 그리고 x는 4 플러스 루트 3 여기에 어딘가에 4 플러스 루트 3이 끊기겠죠. 요거로 둘러싸인 넓이는 표현을 해보면 이 부분의 넓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 각각의 식을 찾을 필요 없어. 밥 집으면은 찾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찾으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냥 볼 거예요. 이 넓이부터 먼저 볼게요. 요 넓이. 요 넓이는 애초에 얘가 계속 대칭돼서 넘어온 그래프이기 때문에 형태가 대칭된 형태랑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요 넓이를 내가 S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넓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요 넓이랑 같은 넓이가 되게 돼요. 이게 S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뚝 잘라주면은 이 넓이가 똑같이 S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 넓이는 그냥 직사각형이에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요게. 근데 얘도 그냥 똑같이 생각해주면 돼요. 그림 자체가 이게 대칭된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만 대칭시켜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0과 1 사이에서 대칭된 그래프가 요게 되겠죠. y축,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x제곱이야. 이 그림을 그대로 대칭시켜서 그린 거예요. 얘는 평행 이동된 거밖에 없어. 그러면 이 그림에서 문제에서 의미하는 부분의 넓이는 여기 5죠? 얘는 여기 0이죠? 0 에다가 이렇게 잘렸죠. 잘려서 4 플러스 루트 3은 여기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만큼 더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 마지막 표현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랑 같은 넓이가 되게 돼요. 따라서 마지막에 적어줄 때 정답은 2x에다가 플러스 요 사각형 넓이가 2죠. 2에다가 마지막 인테그랄 0부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까지 마이너스 x제곱 dx인데 지금 얘가 x축이 되는 거니까 이 아래쪽의 넓이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x제곱에서 요거 이 길이가 지금 3 똑같이 3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잘린 넓이가 되겠죠? 마이너스 3을 빼서 플러스 3에 dx 이거 계산해주면 정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나하나 다 찾을 필요 없어요. 절대로. 어차피 대칭된 그래프고 평행 이동시킨 관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판단만 해주면 끝나는 문제죠. 그래서 문제 자체가 막 어렵고 한 문제는 아닌데 이걸 다 찾게 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잘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다음 15번 넘어갈게요.
때 f 프라임 4 더하기 g7의 값을 구하라. 내가 봤을 땐 이번에 나온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당연히 양변을 x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양변을 어떤 값으로 나눌 때는 그 값의 부호가 중요하죠. 따라서 x가 0보다 클 때를 먼저 볼게요. x가 0보다 클 때 양변을 x로 나눠도 바뀌지 않아요. f'의 2분의 3 플러스 x 이게 4x 세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면 되겠죠. 0일 때는 어떻게 하냐? 0일 때는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0 같은 경우에 0 넣어보면 어차피 0은 0 이하다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식이야. 그래서 이렇게만 두고 이제 얘를 판단을 해볼 건데 이거를 이대로 두고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우리는 F'도 지금 확정이 안 나 있고 얘랑 비교를 하기 힘들죠. 3차 함수니까. 그래서 다 넘겨서 볼 거야. 넘겨서 내가 넘긴 새로운 함수 F' 2분의 3 플러스 x 마이너스 4x 세제곱이라는 이 함수를 hx라는 함수로 한번 더 봅시다. 그리고 hx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야. 공통 파트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한 게 뭐냐면 다한 함수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도 알 수 있는 걸 찾을 거야. 첫 번째, 차수를 알 수 있겠죠. f는 지금 프라임을 하게 되면은 4x 세제곱으로 넘어가겠죠. 여기다가 이걸 대입을 해도 최고차는 똑같이 4x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뒤에 4x 세제곱이랑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남는 게 뭐냐? h는 결국에 2차 아니에요.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고 상수항이 남을 수도 있겠죠. 3차가 사라진다는 사실밖에 모르는 거. 그러면 저 중에서 이제 결정을 지어줘야 되겠지. 결정되는 조건이 뭐냐? 이 조건이 되겠죠. 이 조건. 저 조건을 다시 hx에 대해서 바꿔서 적을게요. hx에 대해서 바꿔서 적으면 x가 0보다 클 때 h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 h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서 바로 2차를 걸러줄 수가 있어요. 2차를 걸러줄 수 있는 이유는 그림을 그려보면은 x가 0보다 클 때 h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대충 아래쪽에 그려줘야 되겠죠.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말이 안 되죠. 2차 함수가 저런 식으로 그려질 수는 없어요. 따라서 h는 2차 함수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상수함수 걸러볼게요. 상수함수가 안 되는 이유. 상수함수는 이렇게 그렸을 때 이걸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hx는 당연히 그냥 0이어야 해요. 상수함수일 때는 둘 다 만족을 시키게 되려면. 그럼 hx가 0일 때는 왜 안 되냐? 그럼 hx가 0이 되면은 결국에 f' 2분의 3 플러스 x가 4x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f' 바꿔서 적어볼게요. f' x로 바꿔서 적어보면은 4의 x-2분의 3의 세제곱이 돼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원래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2분의 3이에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f1이 더 커야 돼요. 0은 여기 있고 1은 그 옆에 있죠. f1이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수도 안 된다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2차는 그림에서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키는 거고 상수가 안 되는 이유는 F0이 F1보다 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 1차는 가능하냐? 1차는 가능하죠. 그림을 봤을 때 1차 함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지금 문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차 함수 hx 그 1차 함수 hx를 1차니까 nx라고 잡을게요. 대신에 이제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n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잡고 자 hx 잡았죠? 다시 f로 돌아올 거예요. f로 돌아오면은 지금 f' 2분의 3 플러스 x가 4x 세제곱 플러스 mx예요. 여기서 어떤 정보를 얻어내야 되냐? 우리는 대칭성에 관한 거를 알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특히나 다항 함수에서는. 얘는 뒤에 있는 함수 한번 보세요. 이 함수는 0,0 대칭인 함수예요. 어떤 f'을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3만큼 평행이동 시켰더니만 0,0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은 원래 f'x는
2분의 3,0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0,0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이거를 반대로 2분의 3만큼 돌아오면은 원래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식 써보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식을. 여기다가 2분의 3 마이너스 x 대입해보면 돼요. 그래서 2분의 3,0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걸 알면 어떤 게 좋냐? 3차라는 거 알고 있죠. 3차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형태 자체가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것인데 F'이 만약 이거면 여기가 2분의 3일 거예요. 근데 얘는 방금 똑같은 이유로 안 돼요. 이때는 F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2분의 3이기 때문에 얘를 만족을 시키지 못해요. 따라서 이 그림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 그럼 이 그림에서 변곡점의 좌표 자체가 2분의 3,0이 되는구나 알 수 있고 원래 함수 배경 생각해보면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대칭이니까 2분의 3,0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2분의 3이 된다라는 사실까지 얻어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 f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고 그 다음부터는 뭘 써야 되냐면 그냥 나와 있는 요거를 해석을 해줄 거예요. 이 리미트. 얘 해석도 조금 빡빡하거든. 얘 해석도 한번 볼게요. 여기 지우고. 저 리미트를 해석을 잘 해줘야 돼. 일단은 n이 커질수록 뒤에 게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n을 1부터 먼저 설정을 해볼게요. n이 1일 때. n이 1일 때는 식이 어떻게 되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 빼기 f1 요게 f'1이다 여기까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점 조심해야 되는 점은 애들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극한을 형태 파악을 해요. 분자가 0으로 가요. 근데 지금 수렴했죠. 그럼 분모도 0으로 간다라고 해서 여기 시작부터 틀리는 거야. 분모 0으로 가지 않아요. 0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수렴했을 때 분모가 0이면 분자는 0이에요. 하지만 분자가 0이라고 분모가 0이라는 보장은 없지. 그때 무슨 보장이 있어야 되냐면 얘가 0이 아니라 조건이 있으면 얘는 0이 돼야 돼요. 근데 얘가 만약 1이야? 1분의 0은 당연히 0이죠. 수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누고 들어가야 돼요. F'1이 따라서 0인지 0이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첫 번째, F'1이 0이라고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F'1이 0이면 0으로 수렴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2분의 3에 대해서 대칭. 근데 F'1이 0이라는 거는 당연히 1이 여기예요. 그럼 또 안 되죠. 얘 때문에 F1이 클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아닌 거예요.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F'1은 0이 아닌 값이구나 라는 걸 알면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0이 아니라는 거 알면은 얘가 0으로 갔는데 이게 0이 아니다? 이제서야 G1이 0이라고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렇게 적으면 뒤에 거 해석 다 틀려요. 그래서 G1이 0이다 알 수 있고 G1이 0인 거 찾았으면 이제 분리 우리가 계속 했던 형태대로 분리시켜주면 돼요.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빼기 f1 곱하기 gx분의 x 빼기 1 요게 f'1로 수렴을 했어요. 그럼 바로 알 수 있죠? 이거는 f'1 똑같이 f'1이죠? 그럼 요 값이 1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 값이 뭐냐? 얘는 g'1분의 1이 되겠죠? 왜냐하면 g1이 0이기 때문에 그럼 G'1이 1이 된다라는 사실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G'1이 1이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확정 짓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n에 1을 대입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n에 2를 대입해 볼게요. 이렇게 끝까지 다 대입을 해서 gx를 확정을 지어줘야 되는 문제예요. 두 번째, n 2가 될 때. 자, n 2가 될 때 또 넣어보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분의 fx 빼기 f2 얘가 f'1 플러스 f'2예요. 그리고 fx는
여기다가 개형만 잠시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여기 2분의 3이었어요. 처음에 알아낸 게.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 똑같아요. 또 형태 파악할 거야. 얘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G는 0이 될 거예요. 근데 얘가 0이라면은 또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판단을 해야 돼요. 이 값이 0인지 0이 아닌지. 근데 확인할 수 있는 게 F'1은 확실히 0이 아니었어요. 얘는 0이 아니었어. 여기서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 대칭성을 활용하는 거야. 지금 1과 2를 생각해 보세요. 1은 2분의 3에서부터 2분의 1만큼 떨어져 있어요. 2도 2분의 1만큼 떨어져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F'1과 F'2는 같은 값이에요. 같은 값. 그러니까 얘도 0이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값은 0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2F'1이니까. 2F'1. 0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 지어질 수 있는 사실이 G2가 0이 된다라는 걸 여기서 확정 지을 수 있죠.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분자가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똑같이 바꿔볼게요.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 F'2 곱하기 G'2분의 1이 2F'2로 바꿀게요. 1이든 2 똑같으니까 2F'2가 된다라고 하면 또 알 수 있죠. G'2 얘가 2분의 1이 되어야 한다. 그럼 G에 대한 조건 지금 많이 얻었죠? G'2가 2분의 1.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 N은 3. 쭉 다 대입해줘야 돼. N이 3일 때. 또 바꿔서 적어보면 리미트 1로 갈 때 G분의 fx 빼기 f3 이게 2f'1 플러스 f'3이었어요. 여기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얘가 0인지 0이 아닌지 또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얘가 0이 된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2f'1이 마이너스 f'3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성립이 돼야 되는 게 뭐냐? 얘가 지금 0으로 갔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가요. 얘는 모르죠. 두 번째, 만약에 이 우변에 있는 값이 0이 아니라고 한번 해볼게요. 0이 아니라고 하면은 성립이 돼야 되는 게 똑같아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했는데 분자가 0으로 간다? 그럼 분 모두 0이어야 된다. 이게 성립하죠. 여기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이 2번의 경우에 의미 있는 값이 나왔죠. 위에 거는 지금 딱히 의미 있는 값이 안 나왔거든. G에 대해서 정보를 종합해서 확인해 보면 이거 두 개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이미 확인된 사실. 요거랑 요거. 그리고 요거까지 만약에 맞다라고 가정을 해주면 GX가 그림이 확정이 나죠. 이렇게 1, 2, 3. 물론 거꾸로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양수로 먼저 그려보면은 G'1이 1이에요. G'1이 1. 그리고 G'2가 2분의 1.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얘가 프라임이 양수면 얘는 프라임이 무조건 음수예요.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면 애초에 G'이 1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얘는 모순인 거죠. 모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지을 수 있는 게 이게 맞는 조건이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 마지막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n이 4가 될 때 n이 4가 될 때는 똑같이 적어보면은 근데 이 조건에 의해서 F'1, 2, 3의 합은 0이 된다는 거 확인했어요. 그럼 얘가 F'4가 되겠죠. 이때도 똑같아요. 이때 똑같이 한번 가보면 F'4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0이 아니라고 하면 G4가 0이 되어야 돼. 두 번째, F'4가 만약에 0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조건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 조건들은. 그러면 이걸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여기서 가지고 와볼게요. 그림을 알고 있으니까. fx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지금 2분의 3. F'4가 0이면 여기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간격을 보면 2분의 5니까
2분의 5만큼 거꾸로 갈 거예요. 더해서 3이 돼야 되니까 빼기 1이죠. f 프라임 빼기 1. 뭐 빼기 1은 밖에 상관없는 값인 거고. 여기서 f 프라임 1과 요거 f 프라임 3이 성립을 한다. 확인을 해봐야 되나? f 프라임 1은 마이너스 f 프라임 3 1 1 3 1 2분의 1 2분의 3 3 이렇게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네요. 지금 마이너스 1과 2분의 3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F1은 이 사이에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면 F 프라임 1은 양수죠. 지금 마이너스구나? 그럼 상관없겠다. 마이너스면 지금 F 프라임 3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때도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럼 일단은 두고 위에 거를 먼저 봅시다. 위에 거 먼저 보면은 이때는 요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개는 이미 성립된 값이에요. 성립된 값이면 또 확인을 해보면 1, 2, 4죠? 1, 2, 4 이때는 같은 이유로 말이 안 돼요. 이렇게 그려지려면 두 개의 프라임은 부가 둘 다 양수여야 돼. 둘 다 양수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탈락, 정답 이렇게 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다 총 집합을 해서 식을 써주게 되면은 지금 묻는 게 F 프라임 4 플러스 G7이죠. F 프라임 4 플러스 G7인데 요게 F 프라임 그래프예요. F 프라임 fx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종합 지어서 한번 적어볼게요. 확실한 게 얘가 2분의 3이었어요. 이게 확실하니까 여기가 4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서 f 프라임 x 식을 적을 수 있죠. f 프라임 x는 최고차의 대수가 4였기 때문에 미분하면은 1이었기 때문에 미분하면 4예요. 4에다가 그 값이 여기를 지나가야 되겠죠. x 플러스 1, x 빼기 2분의 3, x 빼기 4가 될 거예요. 대입해주면 끝이겠죠. 그리고 G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GX 식은 확정이 난 게 뭐 얘는 그렇다 치고 요거랑 요거 이렇게 확정이 되네요. F 프라임 4가 0이다. 그러면 GX는 식을 어쩔 수 없이 써야지. X에 A에 X 빼기 1에 X 빼기 2에 이거 A를 R을 넣는 게 더 낫겠다. AX 플러스 B AX 플러스 B라고 한 다음에 지금 조건 자체가 G 프라임에 대한 식이 두 개 있죠? 대입해주면 미지수 두 개의 값을 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끝인 문제예요. 그래서 흐름 자체가 조금 복잡해. 근데 그래도 처음에 요 조건은 잘 가져가면 좋겠어요. 요거까지는 그래도 구하는데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개형추로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이 극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런 극한 해석 문제 옛날에 몇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극한 해석 문제에서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게 얘를 바로 0으로 보내면 안 된다. 그럼 거기서 또 꼬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꼬이겠지만 그 다음부터 쭉 꼬여요. 계속 이상해져서 이걸 계속 0으로 간다라고 하면 G1, 2, 3, 4 전부 다 0이에요. 근데 3차 함수인데 실근이 4개가 될 수는 없겠죠? 잘 생각을 해줍시다. 21번 넘어갈게요. 이 조건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사실 생긴 건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풀이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대입만 하면 다 끝나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요 식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되게 한정적이거든. 0 넣고 미분하죠. 근데 이 식은
지금 공통 파트이기 때문에 미분을 하기에는 속미분이 들어가야 돼서 다른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른 방식이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fx 잡을 거예요. fx를 잡아서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그냥 쭉 대입하는 문제가 돼요. 그리고 gx에 대해서 일단 알 수 있는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f가 지금 x제곱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x제곱 플러스 어떤 값을 합성을 시켰어요. 지금 b죠. 그러면 얘는 최고차가 지금 x 4제곱이 되겠죠. 그럼 g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적분해서 x 4제곱이 되려면은 x 세제곱에 4분의 1이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gx에 대해서 3차식이 돼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얻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입을 다 해도 되는데 다 해서 풀면 돼요. 푸는 자체는 그거긴 한데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f는 여기서 얘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 우함수예요. 우함수. 그래서 나오게 되는 식도 잘 확인을 해보면 좋아요. 이 안에 있는 식이 우함수이기 때문에 일단 대입을 먼저 해볼게요. f0이 b가 되는 상황이죠. 다시 적어보면 fx제곱 플러스 b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t, dt 플러스 16이 될 거예요. 그럼 fx제곱 플러스 b 적어볼게요. 정리해보면 2b x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러면 맞는 한끼리 한번 정리해볼게요. 맞는 한끼리 넣어보면은 플러스 2b 플러스 a의 x제곱 b제곱 ab b 여기까지 넣을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얘기했다시피 안의 함수가 우함수인데 이걸 넣는 순간 나온 함수도 우함수죠. 우함수.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g에 대해서. 적분을 했을 때 우함수가 나온다? 그 말은 얘는 기함수가 된다는 소리겠죠. mx? 이런 식으로 더 줄 수 있겠죠. 따라서 gx는 형태가 저렇게 돼야 되는 식이구나. 이렇게까지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식이 얘랑 같아져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미분은 못하겠지만 0은 넣어볼 수 있죠. 0 넣어보면 fb는 16이다 얻어낼 수 있죠. fb는 그냥 넣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b제곱 ab 플러스 b. 근데 그거 지금 여기 있죠. 그대로. 요게 16이구나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적분 실제로 해서 적을게요. gx가 나와 있으니까 0부터 x까지 g를 내가 지금 이렇게 잡았죠. 적분을 할게요. 4x 세제곱에 mx dx 플러스 16.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적분을 시켰을 때 x 4제곱 2분의 m x제곱 플러스 16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지금 좌변에 나와 있는 요 식과 우변에 나와 있는 이 식은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같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묻는 게 F식? 조건이 하나 더 있죠. 0부터 15까지 GT, DT 인테그랄 0부터 15까지 GT, DT 더하기 3부터 15까지 G 마이너스 T, DT 얘는 0. 우리는 치환 적분을 알기 때문에 치환해서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봐도 돼요.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이 3부터 5까지 이 값을 0부터 15까지 G 마이너스 T, DT 더하기 15부터 3까지 G 마이너스 T 0부터 3까지 되는 거예요. 3부터 15까지 그러면은 15, 3, 15, 0, 3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G 마이너스 T, DT 이렇게 바꾸는 순간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냐? 요게 합쳐지죠. 합쳐지면은 인테그랄 0부터 15까지 GT 더하기 G 마이너스 T, DT
근데 우리 GT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 GT는 기하급수다. 기하급수면 얘는 0이죠. 0. 안의 식이 0이 되니까. 그럼 결국에 지금 나와 있는 요 식이 얘가 0이 된다. 알 수 있죠. 이거를 넣어주면 돼요. 넣어보면은 0부터 3까지로 바꿀게요. 어차피 우변이 0이니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넣어야 되나? 마이너스 4t 세제곱 마이너스 mt 요 값이 0이 돼야 되겠죠. 이 값이 0이면 이제 끝났죠. 0이면 이거 적분해서 m이 나오겠죠. m이 얼마인지. m이 얼마인지 나오면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라는 거에서 얘가 2분의 m이죠. ab에 대한 식 하나, ab에 대한 식 두 개. 두 개 연립시켜주면 끝이겠죠.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22번 볼게요. 22번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라서. 일단 저거의 실근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럼 당연히 저 방정식을 푸는 건 아닐까? 풀어봤자 의미 없어요. 저 방정식 풀어봤자 로그가 지수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실근한 판단을 내려볼게요. 그림 그려보면은 로그 2의 x 플러스 3 쟤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겠죠. 로그 2의 x 플러스 3 근데 로그 4의 x 플러스 n을 생각을 해보면 로그 4 같은 동일한 n이랑 n이 만약 3이라고 해볼게요. 3이라고 하면은 같은 점근선에 대해서 얘는 밑이 2고 얘는 밑이 4기 때문에 더 아래쪽으로 깔리는 형태가 되게 돼요. 그러면 점근선이 만약에 이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옮겨지게 되면은 형태는 똑같겠죠. 이 두 개 그래프는 만날 수가 없어요. 형태 자체가. 그림이 더 깔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럼 이때 이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t를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이렇게 두 개가 만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t를 어디다가 그어도 f는 무조건 얘가 되고 g는 무조건 여기가 돼요. 근데 f가 g보다 큰 게 존재해야 돼요. 아 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점근선을 더 왼쪽으로 옮겨서 두 함수가 만나는 경우가 생기도록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더 깔리도록 만나는 그래프가 생기도록 얘가 로그 4예요. 로그 4의 x 플러스 n 얘가 로그 2의 x 플러스 3이라고 해보면 이때는 만족시키는 게 있죠. 이 점을 기준으로 두 함수의 대소가 바뀌어요. 대소가 바뀌기 때문에 t가 만약에 이 아래쪽에 존재를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f가 g보다 커지는 순간이 무조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얘가 존재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두 개가 만나야 돼. 만나야 이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만나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지점의 x 좌표를 내가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라고 한번 해보면 식 자체가 로그 2의 a 플러스 3 요거랑 로그 4의 a 플러스 n을 만족시키는 a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a에 대한 조건도 찾아볼게요. a에 대한 조건은 얘가 일단은 진수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n보다도 커야 돼요. 그리고 요식 풀어보면은 a 플러스 3의 제곱이 a 플러스 n이 되겠죠. a만 남기고 넘길게요. a 제곱 5a 플러스 9는 n이다. 요게 실근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일단 두고 자, 두 번째 조건 볼게요. t가 2보다 크게 되면은 gt가 더 커져야 돼요. 그럼 우리 보면 알겠지만 gt가 더 커지는 순간은 이 교점이 기준이 돼요. 교점을 기준으로 t가 더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gt가 더 커지게 되겠죠. 얘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얘보다 더 올라가게 된다의 기준점은 뭐냐? 이 점이에요, 말 그대로. 이 점 찾아보면 a, 얘는 모르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면 낫겠죠? 로그 2에 a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점의 y 좌표 로그 2의 a 플러스 3. 이 y 좌표가 지금 t가 2보다 클 때 gt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t가 2보다 클 때 gt가 더 커야 된다. 그 말은 2의 위치가 정해지죠. 2는 적어도 여기 있거나 아니면 얘보다는 더 높이 있어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대소관계가 확정이 되죠. 얘가 2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A의 범위 한번 더 찾아봅시다. A 플러스 3은 4, A는 1 여기까지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조건 다 찾았어요. 이제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요 조건으로 문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요 그래프 이게 주인공이 되겠죠? 식이니까. 그러면 그려보면 이렇게 A제곱 5A 플러스 9 축은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3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3은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n은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이 점근선은 얘랑 똑같거나 더 안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더 안쪽으로 넘어가야지 만날 수 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n의 위치는 어차피 여기라서 필요가 없어요. 두 개가 합쳐지는 말들. 그래서 합쳐지면 얘가 될 것이고 또 하나 1 이하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3의 좌표 한번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3 좌표 찾으면 마이너스 3,3이 돼요. 조금만 내릴게요. 마이너스 3,3 여기가 되겠다. 그리고 1 이하여야 되죠? 1 여기 찍을게요. 1,15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이 사이의 그래프를 봐야 돼요. 요 사이의 그래프에서 뭘 만족을 시켜야 되냐? 얘랑 n이랑 교점이 존재해야 된다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얘랑 n이랑 교점이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3이랑 3 여기가 1이랑 15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럼 이때 n의 조건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했었어요. n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n이에요. 이 점근선, 요 노란색 그래프의 점근선이 마이너스 n인데 이 노란색 그래프의 점근선은 적어도 이 흰색 그래프의 점근선보다는 더 왼쪽에 존재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일단 n은 얘보다는 더 위쪽에 존재를 해야 된다. 근데 같아져도 상관없어요. n이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n이 요게 돼야 된다. 왜? 기준이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럼 요거 생각해주면은 n은 3부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3 이상에서. 여기가 3이죠? 3이 된다 하더라도 교점은 존재하죠. 3부터 15까지 전부 다 교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근인 A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럼 3부터 15까지 자연수의 합을 지금 합을 물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묻는 게 자연수에는 합을 물었죠. 합을 물었으니까 2분의 항의 개수가 13개 끝항이 18이 되니까 9 117이 문제의 정답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는 끝이죠. 조건을 생각을 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29번 29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되게 풀만한 문제예요. 왜냐면 식이 형태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수열이 A2n 빼기 1, A2n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는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 있어야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규칙성만 찾아주면은 끝나는 문제예요.
만나는 점들을 차례대로 A1, A2 이렇게 쭉 갈 거예요.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려보면 그냥 이렇게 쭉 가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 파이 x니까 주기, 여기가 주기, 첫 주기가 되겠죠? 주기는 2. 이렇게 해놓고 찾을게요. 2분의 1과 2분의 3과 만나는 점을 2분의 1, 2분의 루트 3. 첫 번째,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건 6분의 파이죠? 그래서 첫 지점은 6분의 1이에요. 파이 떼고 적어주면 되겠죠? 코사인 파이 x니까. 차례대로 하나씩 적어볼게요. 6분의 1. 그 다음 값은 2분의 1이 되는 값은 3분의 파이죠. 3분의 1. 그 다음 값은 대칭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죠. 근데 여기는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적어보면은 6분의 1. 그 다음 3분의 1. 그 다음에는 이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합이 1. 그 다음 요 점은 똑같이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돼요. 합이 1. 그 다음에 나오는 점이 이 점이죠. 이 점은 여기. 얘가 1이죠. 1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합이 2가 되어야 돼요. 6분의 7. 그 다음에 점은 이 노란색 점. 이 노란색 점은 얘랑 얘가 1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얘랑 합쳐서 2가 되면 되는 거예요. 3분의 4. 조금만 더 구해봅시다. 얘가 3분의 4면은 여기는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합이 3이 되어야 돼요. 합이 3이 되려면 3분의 5. 여기까지만 한번 구해볼게요. 3분의 5. 그 다음에 값은 얘랑 서로 2분의 3에 대해서 대칭. 얘랑 2분의 3에 대해서 대칭이려면 6분의 11. 그 다음에 요 값은 방금 구한 값이랑 2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돼요. 합이 4. 6분의 13. 그 다음 요 노란색 값은 앞에 노란색이랑 2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야 돼요. 합이 4. 합이 4가 되려면 3분의 7. 이렇게까지만 찾을게요. 이제 규칙성만 잘 찾아주면 돼요. 근데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다 통분을 해주는 게 좋아요. 통분을 하면 규칙성이 조금 더 잘 보여요. 6분의 1, 6분의 2, 6분의 4, 6분의 5, 6분의 7, 6분의 8, 6분의 10, 6분의 11, 6분의 13, 6분의 14 이렇게 가죠. 그럼 이제 규칙성 보이죠? 플러스 1 분자만 보는 거예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규칙성을 가지죠? 그럼 이제 일반항만 작성해주면 끝이겠죠. 일반항 작성 한번 해보면 a2n-1은 요거겠죠? a2n-1 얘네는 일반항 작성해보면 6분의 3n-2 a2n 볼게요. a2n은 얘네는 적어보면 6분의 3n-1 마지막 10n-6도 한번 적어볼게요. 10n-6 얘는 똑같이 6분의 1로 갈 거예요. 일단 첫 항이 얼마가 되냐면 첫 항은 A4니까 얘가 첫 항이에요. A4 공차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열항 차이나요? 첫 항이 A4면은 그 다음 항은 A14예요. 그럼 A14항을 찾냐?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면 돼요. 자, 항이 넘어갈 때 두 개, 한 개 더해져요. 그럼 두 칸을 건너뛸 때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두 칸씩 갈 때. 그럼 10칸이니까 5칸, 즉 곱하기 5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공차는 15인 등차 수열이 돼요. 그래서 15n에다가 첫 항은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면 되겠죠. 이거 그냥 다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분수 형태의 급수가 돼서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끝이겠죠. 그래서 되게 그냥 평이한 문제예요. 그냥 규칙성만 잘 찾아주면 된다. 이 느낌으로 봐주면 되겠죠. 30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나타내는 문제. 역함수 적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역함수 적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이 조건은 뭐 그냥 나와 있는 조건이니까 써야 되는 핵심 조건은 우리는 이 g에 대한 조건을 찾아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g를 모르니까. 역함수 문제의 핵심은 역함수에 대한 적혀있는 모든 조건을 전부 다 원함수의 조건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역함수를 모르니까 이거를 f에 대한 조건으로 바꿔서 적을 거예요. 어떻게 적을 거냐? 일단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1, 2 이렇게 f가 그려져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f는 역함수가 존재한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요. 그 말은 지금 얘가 아래에 찍히고 얘가 위에 찍혔으니까 증가함수라는 거겠죠. 증가함수. 근데 여기 0에서 어디서 만나는지 몰라요. 이 x축과 만나는 이 지점을 내가 k라고 임의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지금 fk가 0이라고 잡아둔 거예요. fk를 0이라고 잡은 이유는 k를 기준으로 함수의 그 절대값이 바뀌기 때문에 k라고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gx를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인테그랄 얘가 0,k. 그럼 0,k면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금 그래프가 조금 애매해서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를 k라고 한번 해볼게요. k. 그러면 gx의 그래프는 k, 0을 지나가게 되겠죠. 그 여기를 지나가요. 그리고 그래프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어쨌든 얘도 형태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k까지는 음수예요. 음수. k부터 2까지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k를 잡은 거예요. 어디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기 위해서.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k까지는 끊어갈게요. 마이너스 1부터 k까지는 함수가 아래쪽에 존재해요. 따라서 마이너스 gx dx 플러스 k부터 2까지는 함수가 위에 존재해요. gx dx 흐름 자체는 너무 당연해요. 절대값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k라는 점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역함수 적분 어떻게 하냐? 역함수 적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치환 적분을 써요. 나는 뭐 다양하게 풀 수 있는데 치환 적분이 개인적으로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거든. x를 뭘로 치환할 거냐면 ft로 치환할 거예요. 역함수랑 원함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역함수랑 원함수랑 합성했을 때 x가 굉장히 많이 써요. 미분법에서도 많이 쓰죠. 얘를 미분해서도 식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치환 적분을 다시 돌아와보면 내가 얘를 치환을 하는 이유는 x를 넣어보면은 gft예요. gft는 t죠. gft는 t죠. t. 그래서 치환이 가능해요. 일단 찾아볼게요. dx는 f't의 dt. 전부 다 치환 적분의 형태로 변형을 한번 시켜볼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 f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은 마이너스 1이죠. f가 k가 되는 지점은 x가 f가 k. x를 ft. x가 k. 0,k죠. fk가 0이 아니라. 잘못 적었네. fk가 0이죠. f0이 k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여기서 f가 k가 되는 지점을 다시 생각해보면 0이 되겠죠. 0에 이제 치환해볼게요. 마이너스 gft 일단 이렇게 적을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dx는 f't dt. 뒤에 것도 이거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플러스 인테그랄 f는 0에서 k, f는 1에서 2, 그리고 gft의 f't dt 이렇게 바꿔주면 끝이에요. 자, 이때 한번 바꿔봅시다. 얘는 t예요. 얘도 t예요. 그 다음에 무슨 적분 쓰면 되냐면 부분 적분 써주면 끝이에요. 부분 적분 한번 써볼게요. 앞에 거랑 뒤에 거 차례대로. 그대로 적분 빼기 마이너스 t 미분하면은 플러스 1 적분 플러스 뒤에 거도 부분 적분 해줄게요. 그대로 적분 빼기
미분 적분이 되겠죠. 이거 잘못 적었네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죠. 이렇게 적어주는 순간 지금 이 값이 문제에서 4분의 7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제 적을 수 있는 거 다 적을 거야. F0은 어차피 넣어봤자 0이에요.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여기 나와 있어요. 문제 조건에서. 플러스 4분의 1. 넣어주면은 F1. 플러스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FT dt. 얘가 4분의 7이 된다. 이제 값 계산해 볼게요. F-1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1, 얘는 2.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얘가 3, 그럼 3 빼기 4분의 6, 2분의 3이라는 거 구해줄 수 있어요. 요게 이 조건에서 구해야 되는 값이었어요. 요거. 근데 이 문제는 왜 30번에 있냐면 이렇게만 했으면 이렇게 해서 정답 나오면은 쉬운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K를 찾아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K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K를 어떻게 찾냐? 그 K를 찾는 조건이 얘예요. F'이 1 이상이 돼야 된다. 쟤랑 한번 생각해 볼게요. 쟤랑 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지금 0,K예요. 이렇게 있을 때 K가 어디 찍힐지 몰라요. 일단 K 여기 잡아볼게요. K 잡아두고 1,2. 자, F'이 1 이상이에요. 그 말은 평균 변화율도 1 이상이 돼야 돼요. 딱 평균 변화율이 1인 순간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율 1인 순간을 한번 찾아보면 그게 언제가 되냐면 이게 1이 될 때 정확하게 기울기가 1이 되는 순간을 찾아볼게요. 그 순간은 0,1이 돼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의 정답은 0,1이 돼야 돼요. K가. 그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이 넓이가 정확하게 2분의 3이에요. 계산해보면. 그러면 2분의 3이 되면은 왜 이게 정확하게 0,1이 될 수밖에 없냐? F'은 1 이상이어야 돼. 그 말은 얘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없어요. 무조건 이거보단 더 위쪽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근데 더 위쪽으로 그려지면 어떻게 돼? 2분의 3보다 넓이가 커질 수밖에 없어. 그 말은 그냥 얘는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져야지 이 넓이가 2분의 3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죠. 따라서 K는 1이 된다라는 거 여기서 찾고 마지막은 그냥 계산이에요. 근데 마지막 계산이 조금 많긴 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 2분의 X 플러스 1. 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 프라임 X dx. 여기서 처음에는 부분 적분을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계산이 안 됐었던 것 같고 일단 치환을 먼저 해봅시다. 치환을 해보면 2분의 x 플러스 1을 t라고 하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로 바뀌고 ft 2분의 1 dx가 dt죠. 따라서 2 꺼내고 g 프라임 2분의 t dt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0부터 1까지 ft죠. 알죠? 우리 식. 요 식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끝이겠죠. 우리 g에 대한 값은 마지막에 어차피 나오는 게 지금 ft의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ft를 그대로 대입을 해준다. ft의 식이 y는 t 플러스 1이죠. 여기다 넣으면 돼요. 넣어주면 이제 그대로 적분, 미분, 적분하면서 알 수 있는 값이 마지막에 그냥 g를 대입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g 대입하는 거는 함수값 다 알죠. g-1은 마이너스 1이다, g2는 1이다, f0은 k다, gk는 0이다. 이거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싹 다 집어 넣어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포인트가 됐던 부분은 요거였어. 이거. 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게 포인트가 됐는데 그거를 이제 0과 1 사이의 그림, 요거 그래프 상에서의 x축과 둘러싸인 넓이로 해석을 하겠다 요 말이죠.
이게 정확하게 기울기가 1이 될 때가 넓이가 2분의 3이었다. 근데 얘보다 더 위쪽에 그려지게 되면은 이거의 속도를 만족을 시킬지언정 2분의 3보다는 넓이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 아래쪽에 내려올 수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겠죠. 정답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30번이라서 아예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역함수 적분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역함수 적분. 그래서 역함수 적분 치환 적분만 생각을 해주면 편해요. 이제 뭐 수투에서 역함수 적분은 그냥 그림 그려서 했겠지. 이렇게 있을 때 역함수에 대해서 요 넓이 구하세요라고 하면 대칭시켜서 이 넓이 여기서 뺐죠. 근데 여기 미적분에서는 이렇게 풀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생각하기가 되게 복잡하거든 그림 자체가. 그래서 치환적분으로 생각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볼게요.